자, 다시 다음 주 거 좀 미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번 교수님들한테 한번 최종 대면으로 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하고 다시 전체 백석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더라도 다음 주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수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면으로 오게 될 경우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하는 것들은 좀 참조용으로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또 상황에 맞게끔 또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올리라고 한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이 지금 8주차 실시간으로 들어왔지나요? 8주차로 들어왔고 9주차 걸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왜냐면 출석을 체크해야 되니까 8주차 오늘 한 거고 수정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지금 9주차로 실시간 줌으로 다시 들어와 줄래요? 미안하지만. 네. 다시 한번 들어와 주세요. 9주차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슬쩍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주차로 들어오면 이제 될 거고, 9주차로 이제 못 들어온 학생들은 제가 또 영상 올린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올린 과제 한번 잠깐 피드백을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몇 명 올렸는데, 이거는 기간을 제가 오늘이 아니어도 아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몇 개만 피드백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거 한번 열어보고. 지원이는 어떤 거를 준비해서 진행했나요? 어떤 부분 바뀌었나? 지원이 학생이 있어요, 혹시?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나? 네. 저 2조 거를 살펴봤고요. 내용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조금 바꿨습니다. 빨간색 부분 이런 건 삭제한 거고, 그쵸? 네네. 잘했고. 교수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화면 안 돼 있나? 미안, 소리.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삭제했고, 이런 데 바꿨고,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여러분들 보고 해보라고 한 거고요. 실제 이제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공청회 비슷한 것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한 건지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좀 점검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도영이 학생이 있나요? 네, 교수님. 도영이도 한번 잠깐 어느 부분 바꿨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 네. 화면 공유할게요. 이런 부분들 다 바꾼 건가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제가 바꾼 겁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고, 이런 부분 추가했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문서 편집할 때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트 탭하면 이거 줄간격 맞추는 거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문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제 딱 맞추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문서 작업할 때는 항상 깔끔한 모습, 모양으로 편집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출입 관리도 그렇고. 자, 이거는 뭐 정답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상황에 맞게끔 넣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올려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물리적 보안 지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리적 보안 지침은 여러분들이 또 간단하게 또 실습도 해야 돼요. 어떤 실습이냐면, 자, 일단 물리적 보안 지침을 좀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왔으면 원래 오늘 이제 물리적 보안 지침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러분들 보고 이제 각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좀 체크하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집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혹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 있는 건물들을 다녀봐도 좋아요. 근데 물리적 보안 지침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했는데 실제 이제 지침서를 만들고 물리적 보안도 되게 좀 양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저 보호구역, 보호설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살펴보고 만든 자료고요. 한번 지침서가 공상하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지침서는 제가 좀 다뤄 한번 보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물리적 보안 지침서를 알려주고 각 구역마다 여러분들 보고 물리적 보안을 점검하라고 해요. 뭐 진리관을 한 학생들 걸 한번 보게 되면 실제 가서 현황을 보고 취약한 게 뭐냐, 대응 방법이 뭔지를 쓰게 해줘요. 쓰게끔 여러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물리적 그 체크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집에 있는 거를 해도 좋고요. 주변 건물을 가봐도 좋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뭐 본부동 원래 이제 학교에 오면 옥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까지 다 쭉 살펴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진리관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단자함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통신선로 같은 것들을 다 훼손할 수도 있겠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정확히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방수용 기구함들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다음에 도어락,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진리관은 크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뭐 은행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해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옥상 같은 경우 요즘 옥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잠궈놓고 화재 시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였고, 또 보면 도서관 한번 볼게요. 도서관도 보면 도서관에 대한 전체 현황, 이게 대부분 이제 건물에 가보면 뭐 몇 층이 뭐고 그런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건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막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게 필요해요. 건물마다. 그래서 출입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제 출입 게이트웨이는 물리적 요즘 가니까 도서관 출입하는 거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을 갔는데 무슨 어플을 다운 받아야만이 그 어플의 QR 코드를 생성돼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 제출할 때도 그 어플을 갖고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었는데 뭐였는데 하여튼 그 도서관 가면 그 가이드가 있어요. 입구에 그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 신분증명 해가지고 바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도서 대출할 때도 바뀌어서 그래서 학생증이 이제 안 되고 이 모바일 어떤 출입 카드로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실 같으면 뭐 중요 장비들이 있었는데 이런 장비들의 관리가 안 됐었다. 그다음에 자유열람실에 대한 어떤 취약점들, 그다음에 전산실이 있는데 이 전산실에 들어갈 때는 지문인증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되어 있는 것들 확인해봤고, 그다음에 본부동 거를 한번 보면 자, 본부동 같은 경우 이제 옥상문이 이제 잠겼는지 확인하고, 이제 옥상문 같은 경우 대부분 일반적으로 잠궈놔. 왜냐하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문을 잠궈놓고 화재 시에만 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 리더기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본부동들은 세콘 카드를 통해서 문 시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카드키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진입 뭐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백석대학교 건물들이 되게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것들은 방지 센터에도 대부분 진행을 해요. 그 실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평가를 가서 보면 지하에 같은데 가보면 이런 방지실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화재나 그런 뭐 소화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해. 그럼 가보면 이제 점검 일지가 있어요. 소화전을 언제 바꿨는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소화의 그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그 교체 주기별로 하고 있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발전 시설이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의 발전 시설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출입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봐요. 그러니까 누수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되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 다 다룬다고 보면 돼요. CCTV 같은 경우 특히 사각지대, 특히 주요 장비가 있는 통제 구역에 들어갈 때 출입을 녹화하는 기능들이 다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실제 교수님이 주요 기관들 가서 보면 뭐 서버실이나 이런 데 가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럼 결함을 다 주고 해요.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부자들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 다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출입에 대한 부분들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CCTV도 가서 보면 풀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어떤 모션을 감지해 가지고 모션에 따라서 녹화를 시켜요. 그 메모리 용량을 세이브 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능적인 CCTV들이 이용이 되고 있다. 창문에 대한 어떤 시건이나 이런 어떤 장비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건 장치들, 자물쇠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 사물함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사물함도 보면 지금 관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어떤 관리가 좀 잘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와인도어라 이거 이제 관광학부에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시건 장치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뭐 셔터기 같은 경우들도 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 도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본부동에도 도서관이 생겨서 이제 여기서 책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뭐 집어 던진다든지 이쪽으로 지나갈 때만 책이 유출되는 건 알지 뭐 창문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방지 시설은 따로 없다. 그리고 뭐 비디오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 실제 이제 우리 컴퓨터 실습실은 가보면 최근에는 실습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열리고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그 철저하게 좀 시건 장치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려 있으면 전부 다 결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부도 한애들은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 조연관도 가보면 실제 이제 뭐 봐야 될 것들은 뻔해요. 우리 학교 건물에 있는 것들은 컴퓨터나 어떤 전화 시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등에 관련된 부분들, 화재 감지나 이런 것들,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개인 사물함, 뭐 PC에 대한 어떤 도난 장치에, 그다음에 세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출입문 출입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방화 셔터 같은 것들, 콘센트 보호, CCTV에 사각지대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 학교도 나름 물리적 보안은 그게 출입을 심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자, 이거 제가 이제 물리적 보안에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을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 뭐 아무 건물이나 가서 기존에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봐도 좋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점검을 해서 아까 같이 파워포인트 관련된 내용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자, 뭐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취약한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함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이건 2주간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들. 자, 물리적 보안 점검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5월 10일까지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같이 파워포인트하고 두 개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점검한 대상 예를 들면 뭐 학교에 있으면 뭐 본부동이다.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집 앞에 있는 뭐 상가다. 아니면 뭐 자기 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주고요. 대상하고. 그다음에 자, 결함 부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또 간단하게 아까 같이 취약 부분, 취약점, 대응 방안 작성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보고서. 결함 보고서는 다 작성할 거 없고요. 대표적인 거 한 개. 자,
요 내용 어떤 건지 이해가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본보동도 좋고 조연관, 도서관, 뭐 진리관, 뭐 인성관, 뭐 예술관, 예술동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도 좋아요. 그걸 이제 대표를 정해요. 근데 학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뭐 자기 집 앞에 건물을 뭐 상가나 이런 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것조차도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자기 집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사는 뭐 집이나 아파트면 아파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안 사항들이 취약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점검 사항은 우리 세부 통제 항목 있죠. 자, 세부 통제 항목에 보면 여러분들이 물리적 보안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통제 구역이 잘 구분이 되고 있느냐, 통제 구역의 출입 통제가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부 어떤 환경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한 뭐 UPS 뭐 정전 방지나 아니면 항온 장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물리적 시설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봐요. 그리고 그 통제 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하는지, 또 중요한 게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이 정당한 사용자가 출입하게끔 되어 있고 로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물리적 보안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실제 이제 회사에 있는 IDC 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본부동이나 아니면 학교 건물 아니면 집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아니면 정 없으면 집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취약점이 있었다. 그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다. 근데 이 취약점이 있으면 물리적 보안에 뭐 통제 번호 있죠. 세부 통제 항목에 번호를 작성해요. 왜냐면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결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세부 통제 항목에 뭐 7.1.1에 뭐를 위배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은 뭐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 출입 통제 기록기를 한다든지 세컨을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출입자에 대한 통제 구역에 대한 출입에 대한 보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CCTV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CCTV 관련된 부분하고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온도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함 보고서를 등록해서 대표적인 취약점 1개만 같이 그래서 파일을 2개 올리는 거예요. 파일 2개.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결함 보고서 한글 파일. 이 2개를 작성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을 좀 다음 주까지 제가 줄게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갖고 한 20분 정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일찍 다 가서 조별로 각각 건물을 지정해 가지고 다니도록 해요. 그래서 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집 앞에 있는 상가를 가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학교 건물을 가든 해가지고 조금 요 내용들을 작성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 집어 넣는다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컨설팅 보고서에다 다 추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작성을 잘 해놔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체로 취약점 그런 부분들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작성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여러분? 궁금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래요? 원래 조별로 하면 좋긴 한데 혼자 하기 뭐한 사람들은 뭐 친한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해도 좋고요. 혼자 해도 좋아요. 뭐 같이 해서 같이 같은 자료를 올려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같이 했다는 뭐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같이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최대 뭐 2명에서 3명이 같이 뭐 해도 좋다. 근데 뭐 개별적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한번 작성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보안은 실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사고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건물 같은 데 가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입 통로에 막 물건 쌓아놓고 해서 어때요? 화재가 발생할 때 탈출을 못해서 그런 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실제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보안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사고가 터지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인명사고로 막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선배들 했던 자료들을 좀 보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성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내용 갖고 혹시 궁금하고 질문 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내서 물리적 점검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실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각 건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고요. 학교에 없는 사람들은 집 앞에 상가를 한번 타겟팅 해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문제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여러분들 이런 물리적 점검을 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건물 같은 데 가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뭐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뭐 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누구나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건물을 가든 어디에 가든 항상 문제점이 있을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좀 주의 깊게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만한 게 있으면 그런 관리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취약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게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순간에 사고가 막 발생하면 그런 어떤 조금의 무관심에 의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디에 가든 취약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물리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 안에 프로세서나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건물에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취약한 부분들을 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약한 부분을 발견해서 취약한 부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한 가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 뭐 전문가처럼 뭐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보안을 좀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금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 기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대신 컨설팅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좀
함축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다음 주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올려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부분 전부 다 한번 발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교수님 봤을 때 뭐 IS, MS에서 여러 가지 뭐 접근 통제, 운영 통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물리적 보안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물리적으로 어떤 통제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좀 해보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좀 해보세요. 아마 재밌을 거예요. 진짜 가서 보면 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구나. 그냥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는 거를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실시간 수업으로 지금 뭐 출석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시 들으려면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을 거니까 같이 봐도 돼요. 자, 뭐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거 없으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수업을 지금 미리 땡겨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다음 주까지 진행하면 돼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자,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